이륜호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박진호입니다. 네, 잘 지냈습니까? 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이제 질문 안 할 거야. 그래요. 그래요. 네. 알겠어요. 댓글 우선 정책에 의해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전된 참새스 이분 굉장히 많이 올려주시는데. 아 그래요? 예. 지난 방송 보시면서 마지막에 엄청난 반전이 나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던. 예? 박준호 편집장. 아, 정의구현? 그 만행. 정의구현. 만행이죠. 예, 네. 정의구현. 사람,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좀 평가가 달라지는지. 너는 듣고 보겠어요. 있는가 분노한 예. 민중에. 예, 저는 만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뭐 정의구현을 하니까요. 네. 늘 자. 기득권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살죠. 네. 아니, 제가 무슨 기득권이에요. 네네. 여기서 우리 평등한 그겁니다. 예? 참나 어이가 없어서. 네. 자, 그 다음에 정종영님이 용병 없는 농구를 했을 때 다음 시즌 가장 손해볼 것 같은 팀과 가장 이득을 볼 것 같은 팀 말해주세요 그랬는데 간단히 한번 말해볼까요?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 같은데. 일단은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의 의존도가 높았던 팀은 좀 손해가 있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BNK는 분명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일단 판정의 어떤 룰이 바뀐 것 관련해서는 이제 이걸 얼마나 유연하게 쓰느냐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도 사실 센터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단점은 단점이라고 보지만 우리은행은 좀 국내 선수 구성이 이 부분을 좀 이용해가지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외국인 선수가 없어지는 걸로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팀, 뭐 이 쿼터의 기록만 놓고 보면은 뭐 삼성생명이라던가 뭐 이런 팀들의 강세를 예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지금 6경기를 하는 걸 봐서는 기존 선수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확실히 이득을 볼 수 있는 팀 삼성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포지션별 균형이 있는 팀이고, 근데 단 이제 부상이 많긴 하지만 이제 부상이 없다는 가정하죠. 가정하에는 이제 삼성생명 특히 김한별 같은 경우에는 쓰임새가 더 많아질 수 있고, 또 신의 가드들, 뭐 이주연이라든가 윤예빈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어떤 그 활용도도 좋아질 수 있고, 단 이제 박하나 선수가 지금 지금 올 시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은 좀 변수이긴 하지만 배혜윤도 그렇고, 그래서 외국인 선수 없을 때 가장 반사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팀은 저는 삼성생명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외국인 선수 제도를 없앤 거는 삼성을 위한. 그렇게 하면 아니 이거는 너무 야 꼬투리가 너무 심하잖아. 에이, 그래서 삼성은 계속 외국인 선수들을 없애자고 주장을 한 거였다. 아니죠. 그건 아니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아니 얘기가 안 통하면 도대체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할 때 어떤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소폭이었던 플러스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은행이 이제 센터진의 어떤 구멍이 생기겠지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가지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로테이션 수비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이제 압박 수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이제 수비의 어떤 강함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트랜지션을 통해서 골밑에서의 어떤 그 약간의 열세를 갖다 많이 할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 저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가장 낮았던 팀 중에 한 팀이니까. 근데 높고 낮고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그 필요한 외국인 선수를 제일 잘 써먹는 팀이니까요. 잘 써먹는 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아니고 그 n분의 1이라고 그러면 뭐 다른 팀들이 한 3분의 1 정도면 이 팀은 3.5분의 1, 4분의 1 정도. 저는 조금 그래도 우리은행에서 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우리은행은 우승을 하는 동안 보면은 우리은행의 진짜 모든 공격을 진행하다가 마지막 모든 게 안 될 때 해결하는 방법은 투맨 게임이었어요. 그 외국인 선수 장신을 놓고 그 전에는 이제 양지희 선수라던가 그 투맨 게임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풀어갔는데 이게 안 됐던 시즌이 사실은 KB한테 우승을 내준 시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우리은행이 그 픽을 할 수 있는 장수는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은행의 마지막 공격 해법을 어떤 걸로 가져갈지는 되게 기대가 돼요. 그냥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팀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2대 공격이 아니어도 뭐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 선수 아이솔레이션을 해도 되고요. 근데 아이솔레이션을 할 때 이제 공간을 어떻게 비워주느냐, 그리고 아이솔레이션을 했을 때 어떤 옵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지고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선수들의 나머지 선수들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우리는 이제 좀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팀이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할 네네. 수 있는 거죠. 2대2가 없어도. 또는 2대2를 마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KB 같은 경우는 좀 박지수 선수 때문에 박지수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려있긴 하지만 박지수 선수 때문에 소폭 플러스는 가능하다. 워낙 이제 박지수 선수에 대한 어떤 그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네. 그 지금 만약에 정상적인 어떤 룰이었다면 뭐 그 압박 수비, 그러니까 더블 팀엔 로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박지수를 맡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압박 수비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휘슬이 네네. 민감하게 불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BNK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그 BNK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안혜지라든가 이소희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스피드 또는 개인 능력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건 이제 스페이싱하고 연결이 돼 있는 좀 그런 문제라고 보니까 그 부분에서 활용만 잘하게 되면 BNK도 대박을 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왜 나만 항상 댓글을 갖다 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를 안 해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 오면 다 읽어주시잖아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자, 네. 두 분은 학창 시절 과거 동네 농구 포지션이 무엇이었나요? 그랬는데 농구 안 했잖아요. 저 센터였어요. 저는 2키에 센터, 저 73인데 센터를 봤어요. 진짜. 네. 저는 영주 신기성이었습니다. 진짜 신기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말. 그리고 직접 신기성 위원하고 만나서 앞에다 면전한테 대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술 취해서 얘기했잖아요. 살짝 술 취해서 얘기를 했는데 신기성 위원의 표정이 진짜 어떤 거였냐면 되게 상처받았죠. 표정이. 아니죠. 보면서 저 기자여가지고 저 말을 대놓고 말은 못하겠고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러면서 약간 좀 따뜻한 그런 표정. 댓글은 여기까지 소화하도록 하고 저희가 일단 그러면 오늘의 뭐 주제는 이제 그 판정 기준 자체가 변화했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연습 경기를 하면서 이제 적용을 시켜가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네네.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정밀한 얘기는 좀 뒤에 하고 일단 6개 구단의 어떤 동향, 네. WKB의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KB에 행사가 있죠? 네, 이번 주말입니다. 25일, 26일 인천 청라에서 하나 글로벌 캠퍼스죠. 하나원큐 농구단 숙소인데요. 여기서 3대3 트리플점 2차 대회가 열립니다. 청라 거기 시설 정말 좋아요. 전 사실 그 신입 선수 그 선발에는 내심 매년 그냥 거기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저희가 이제 또 기사단 농구대회도 해봤는데 아주 좋았어요. 근데 제가 MVP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신한은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인 우대 정책이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네. 자, 신한은행은 일단 15일부터 양양 전지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희 박상혁 기자 지금 내려가 있는데요. 김현희 선수는 일단 참여 안 했고요. 스스로 지금 쉬고 있다고 하고요. 어제니까 21일 기준으로는 김단비, 김희슬, 김혜나 선수가 자전거 재활조였다고 해요. 근데 김혜나 선수야 뭐 십자인대 수술 후 재활 중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몸이 좋다고 했던 김단비, 김희슬은 어떻게 된 건가 확인했더니 어디 부상이 있는 건 아니고 그날 상황에 따라서 재활조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뭐 큰 문제는 없다고 하고 유승희 선수도 지금 보는 운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승희 선수의 복귀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일단은 사실 연습 경기가 자체 연습 경기에서 짧게 뛰는 것도 봤는데 정상희 감독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복귀 시점은 빨리 잡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김단비나 김희수 선수가 이제 재활조와 이제 정상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훈련을 딱 했을 때 어떤 근육통이 올라오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랬을 때는 또 이게 살짝 빠져서 재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다시 가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루틴입니다. 그렇죠? 이 훈련 더 해야 되니까 좀 쉬고 들어와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혜나 선수가 사실은 신한은행이 되게 중요한데 들어오기만 하면은 뭔가 보여줄 수 주전 있을 포인트가 거라는 되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 자전거 재활조 들어갔다라는 거는 복귀 시기가 짧아질 수 있다, 빨리 당겨질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근데 정상희 감독은 일단 현재까지는 표면적으로 유승희, 김혜나 두 명 모두 빠른 복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 스스로도 일단 신한은행에서 최근 3년간 십자인대 부상이 5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유승희 선수는 재발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본인 말대로 그 부상에 대한 트라우마가 분명히 본인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낫다라고 진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괜찮아졌다. 그거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정상인 감독이 이제 우리 첫사랑 김현희 선수를 갖다가 보내고 제가 볼 때는 김혜나나 유승희를 좀 땡겨서 복귀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나간 사랑은 새로운 사랑으로 잊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은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네. 우리은행이 이제 아산에서 2차 체력 훈련을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정상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24일까지 그 훈련하고 5일간 여름 휴가를 준다. 조삼모사 휴가다. 아까 당당하게 유성 감독은 딱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통화를 하다 그랬거든요. 체력 훈련 2번을 다 마쳤는데 어떻게 휴가를 안 주냐라고 했더니
진짜 안 주려고 했다. 훈련 양도 그렇고 훈련 강도도 그렇고 너무 약해가지고 휴가를 갈 이유가 없다 이 선수들이.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너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갔다 오자마자 쉬는 건 좀 그렇고 일주일 정도 체육관 훈련을 하다가 이번 주 이제 금요일까지 훈련을 하고 5일간 휴가를 준다고 했는데 근데 24일, 25일은 일요일 주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쉬는 날은 3일인 거고 그렇죠. 심지어 트리플잼 나가는 선수들은 주말은 또 트리플잼 뛰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말만 휴가다. 휴가는 딱 3일이다. 네, 그 유현희 선수하고 노원선 선수는 그 뭐 좀 궁금해하는 팬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사나 이런데 사진도 없어가지고 이 선수들 무슨 일 있냐. 아산 전지훈련에 참가를 안 했어요. 그 발목 부상이라든가 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재활에 있는 선수들에서 참가를 안 한 거였고요. 그리고 김정은 선수는 지금 체력훈련 정상적으로 지금 소화를 했죠. 체력훈련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본인 발목이 좀 안 좋은 데 있잖아요. 이 치료를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일단 우리은행은 지금 그리고 연습 경기 일정이 없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위성 감독한테 이 바뀐 기준에서 물어봤는데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오늘 그러니까 22일 수요일 날 이제 WKBL이 각 구단을 돌아다니면서 개정되는 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럼 우리은행을 오늘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하게 되는데 위성호 감독은 바뀐 룰을 본 적도 없고 게임을 해본 적도 없어가지고 모르겠다. 그래서 룰이 바뀐 게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거를 기사를 통해 알고 있다. 자유투 파이썬 게 보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설명 들어보고 생각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그런 설명회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그동안 사실 뭐 KBL이나 WKBL이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소홀했던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단 그렇게 하고 나서 박신자컵 때 이제 실전에서 본격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이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 그 수정도 중요하고 그 BCN 때 통보한 그 기준을 일관성 있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시즌 중에 가지고 가는 거. 그리고 만약에 시즌 중에 어떤 적용을 했을 때 또 오류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비시즌 때 설명했던 거에 비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빨리 바꿔서 이거를 다시 또 공개적으로 통보해주는 이런 절차도 되게 중요하다. 그쵸. 지난 시즌에도 이 트래블링에 좀 강화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한다. 그리고 젊은 심판이 많기 때문에 오심이 좀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심판이 경기를 운영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비시즌 때 박정원 본부장이 6개 구단에 전달을 했고 6개 구단이 다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 좀 오심이 나왔지만 감독들이 화는 나지만 인정을 한 게 박정원 본부장이 말한 그 기조대로 가고 있다. 그거는 찬성한다 했는데 좀 휴식기를 지나고 2, 3년 지나면서 아니 원칙이 무너지지 않았냐 이런 것 때문에 좀 말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핸드 체킹을 강화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6개 구단이 일단은 공감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수정하는 작업까지도 이제 다 맞춰서 나갈 겁니다. 그럼 그 기준을 가지고 시즌을 운영할 때 일관성 있게 끝까지 가져가 주는 것 매우 중요한 그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박혜진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 족저근막염이 좀 있는데 지금 훈련 가세가 좀 늦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고 이게 그 족저근막염이라고 그러면 이제 장기적인 어떤 부상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나가면서 또 훈련을 갖다 병행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8월 정도에 아마 가세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신인 1순위 오승인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고교 시절에 무릎 십자인대 수술 2번이나 했죠. 2번을 했고 이제 그 활용 계획이 있냐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일단은 한 1, 2년 정도 이제 몸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 선수가 이제 장신의 피딩 능력 좋기 때문에 활용 가치는 있는데 몸 상태가 지금 뭐 무릎도 무릎이지만 기본적으로 웨이트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말랐죠 선수.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적응을 갖다 해야 된다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KB로 한번 가볼게요. KB는 오늘까지 지금 여름 휴가를 휴가 중입니다. 원래 태백 전지훈련을 갔다 와서 휴가를 줄 예정이었는데 태백 일정도 연기가 됐고 그리고 가기 전에 선수들 부상들이 나와가지고 휴가를 미리 보내준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안덕수 감독이 그래서 태백 갔다 선 휴가를 안 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도 조삼모사입니다. KB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그 지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너네 풀어줄 테니까 자 안 되면 그냥 쉬어. 그 다음에 와서 빡세게 하자. 딱 그거죠. 안 될 때 내가 지금 백날 얘기해봤자 어차피 안 되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오케이 리프레시하고 들어와. 다시 하자. 이런 느낌인 건데 일단 부상당했던 선수 중에 이해수 선수 수술했고요. 최진 선수도 수술하고 얼굴 쪽 코 수술을 하고 내일 정도면은 이제 러닝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민아 선수 오늘 다시 발목 상태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받고요. 재활 계획을 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8월부터 강하정 박지수 선수가 팀 훈련 합류할 예정이고 네네. 이 부분도 좀 연습 경기를 통해서 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네. 삼성생명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일 날 대구시청과 연습 경기를 했어요. 네, 어제였습니다. 그래서요. 이겼죠. 대승을 했습니다. 네, 106대 64로 이겼고요.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네. 아니에요. 박하나 선수 재활 중이라서 결정했고요. 배윤 선수도 약간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연습 경기 네. 안 나왔습니다. 네. 이주연, 김한비, 이명관 선수도 그랬고요. 네. 그 막내 최서연 선수 사실은 좀 보러 갔었는데 좀 보고 싶었는데 타박을 입었는데 무릎 안쪽에 좀 부상이어가지고 몇 주간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원래 이번 주 트리플 잼도 뛸 예정이었는데 교체가 됐고요. 이 선수 좀 아쉽네요. 네. 보고 어떤 부분이 그쵸. 좋고 어떤 부분이 좀 뭐 약점인지 좀 이런 거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임금배 감독 말로는 박신자컵 때도 뛸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좀 세게 다쳤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쉬어야 된다고 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주를 쉬고 나면은 이제 재활을 또 몸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3주 정도 남았으니까 박신자 컵이 그런 입장에서 또 이제 삼성 특유의 무리시키지 않겠다. 딱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워낙 최선 선수들 바로 위에도 유망주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 팀이요. 네. 네. 그리고 23일, 24일 BNK하고 연습 경기 있습니다. 예, BNK 한번 볼게요. BNK는 공포의 우리 외인구단 BNK. 네네. 자, 21일 한원큐와 연습 경기를 했고 1승 1패를 했습니다. 네네. 지금 뭐 빠진 선수들이 좀 있죠. 구솔, 노현지, 김연아, 정유진, 임예솔, 유승현 이렇게가 지금 재활조라서 안 뛰었고요. 첫날 경기에서 경기 초반에 진한 선수가 넘어졌어요. 발목 잡고 넘어진 바람에 네. 거기서 교체 아웃되면서 게임 못 뛰었어요. 예, 나간 다음에 양지희 코치한테 없는데 혼났죠. 왜 혼났어요? 다칠 상황이 아닌데 쓸데없이 생각 없이 뛰어나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빅맨이 진한 하나밖에 없다. 진한이 나오면 정상적인 빅맨이 아무도 없는데 본인이 초반에 걸고 나와버리면은 그 뒤에 게임이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책임감 없는 플레이다. 그거는 열심히 하는 거랑 다른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혼났고 그렇게 나갔는데 다음 경기 정상적으로 다 뛰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3일, 24일 날 삼성생명과 연습 경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 자, 하나원큐가 지금 17일 수원대 연습 경기를 해서 110대 49로 이겼고요. 네. 그리고 BNK가 연습 경기를 했고, 근데 이제 강희슬, 강계리, 신지현 선수, 백지은, 이채은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네. 예, 그 신지현 선수가 왜 못 나왔냐 한번 이제 이용재 감독 물어보니까 네네. 이제 공식적으로는 훈련 때 다쳐서 사실 선수 보호찬에서 나오질 않았는데 사실은 BNK가 좀 빡세게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 부분도 있었다. 그러니까 부상 복귀를 예를 들면 일단 다친 상황에서 복귀를 했는데 세게 들이받는 팀이면 또 다칠 수 있으니까. 예. 그 하나원큐가 사실 KB하고 연습 경기를 지난주에 했었고, 네네.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죠. 네, 했었고 또 BNK하고 이제 KB 쪽 이제 선수들하고 또 친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연락을 하다가 BNK 어때? 연락 빡세. 이래가지고 살짝 이제 그런 느낌도 있었더라고요. 사실 23일, 24일 BNK하고 삼성생 게임 있잖아요. 네, 삼성의 몇몇 선수가 제가 몸이 정상은 아닌데 왜 게임을 너무 많이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선수의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참고로 팁을 드리자면요. 네. 이 선수 대구시청학 게임도 안 뛰었습니다. 네, 그러면 살짝 그런 얘기였습니다. 빠져야 될 게임이 오늘 게임이 아니었는데 라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네요. 선택을 네. 잘못했네요. 네. 네. 그 하나원큐 김혜진 선수가 경기 중 부상을 당했어요. 네, 그 4쿼터 첫날 4쿼터 마지막이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BNK 선수하고 살짝 부딪히긴 했던 것 같은데 외곽으로 수비를 하려고 뛰어나가다가 살짝 부딪히면서 중심을 잃고 다리가 발을 대다가 발등이 뒤로 꺾이는 느낌이었는데요. 근데 좀 발등이 많이 부었고 그냥 발목 접지른 정도인가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했더니 오른발 등에 금이 갔다라고 해서 6주 정도는 안타깝네요. 많이 선수도 많이 울더라고요. 많이 우는데 이제 그게 뭐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분해서 트레이너가 괜찮아라고 하니까 저희 바로 옆에서 아이씨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울면서 얘기했던 게 언제 재활해서 언제 복귀해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부상을 몇 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아까운 거죠. 지금까지 해놓은 게 너무 아깝고 너무 속이 상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인수 선수가 지금 뭐 몸 상태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8월 정도에 아마 경기에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 4순위 정예림 선수, 제가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얘기를 하면서 이 선수 잠재력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 26점을 넣었어요. 저 경기를 가서 좀 보고 이제 사실 전 기사 쓰고 제가 죄인이 됐잖아요. 그 수원대 연습 경기 110대 49에 자유투 83개 나왔다고 썼다가
연맹에서도 그러고 그리고 자유투를 그렇게 얻어놓고 그거밖에 득점 못했냐. 사실 자유투가 그렇게 나오니까 필드골 던질 시간이 없었어요 선수들이. 근데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정혜림 선수는 이제 장점이 있는 선수, 장신 가드고요. 그리고 일단 볼 운반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김지영 선수하고 같이 뛰는 상황에서 경기 리딩을 주로 김지영 선수가 했어요. 정혜림 선수가 하기보다는 그게 있었고 약간 저는 정혜림 선수한테 아쉬웠던 거는 하나원큐는 리바운드를 한다면은 패스를 상당히 빨리 가져가면서 속공 전개를 빠르게 하는 팀인데 정혜림 선수가 패스가 빨리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볼을 갖고 나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경기를 보면서도 어려서부터 워낙 그 가드 역할을 하면서 볼을 가지고 하는 거에 익숙해서 그렇다. 좀 지나면 나아질 거다. 센스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평가들은 나왔는데 일단은 프로의 그 프로 스피드와 이런 시스템에 적응을 하고 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건 적응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선수가 좋은 게 뭐냐면 헤지테이션 드리블이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뀐 룰에서는 그 자유투를 얻어낼 수 있는 상대로부터 반칙을 얻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지금 바뀐 룰에 의해서는요. 사실 허예은 선수 걱정 많이 했잖아요. 상대 압박에 상당히 힘들어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필요 없죠. 이제 지금 프리가 돼버리는 거죠. 심지어 또 뭐가 있냐면은 골 밑에 박지수가 있어요. 허예은한테는 어쩌면 바뀐 룰이 너무 편안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 제가 볼 땐 평균 어시스트 한 10개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요. 왜냐면 강도는 조절할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정혜림 선수가 사실은 그 평가가 속공 나갈 때 패스 타이밍이 반박자 빠르다고 그래요. 이훈재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타고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센스는 가지고 있는 선수다. 단 이제 여전히 몸이 좀 뭐랄까 파워가 좀 부족하고 거기에서 어떤 지배력이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포지션별 경쟁력에서 지금은 이제 신지현이라든가 강민한테 밀리는 건데 저는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의 약점은 충분히 개선 가능하니까 빨리빨리 고쳐가지고 저는 빨리빨리 하나원큐에서 실전용으로 한번 뛰는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단 박진호 편집장이 현장을 많이 갔어요. 17일도 가고 20일도 가고 21일도 가고 여기에서 이제 한 3경기를 봤어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선수가 없기 때문에 핸드 체킹 룰이 강화가 되면서 득점을 갖다가 좀 촉발시킨다. 근데 단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농구의 축인 공격과 수비에서의 어떤 기본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면서 일단은 현장에서 한번 적용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바뀐 후에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죠. 일단 파울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렇죠. 파울이 늘으니까 자유투 될 수밖에 없죠. 여기 보면 뭐 10파울 선수, 12파울 선수 뭐 엄청 많네요. 일단 연습 경기에서는 5반칙 회장이 없다 보니까 개인 파울이 5반칙 이상의 선수가 경기당 뭐 양팀 합쳐서 한 4-5명은 나오고 있고요. 그 WKB의 역대 평균 파울 수나 자유투 수보다 2-3배 이상이 지금 나오곤 있어요. 일단은 가기 위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뭐 기사에 달린 댓글에 어떤 팬들은 무슨 하든처럼 자유투 삥 뜯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좀 차이는 자유투 파울을 얻는 게 아니라 팀 파울로 자유투를 던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또 경기가 자주 끊어지고 선수들도 몸이 빨리 안 풀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경기 시간이 연습 경기인데 보통 1시간 50분까지 가요. 이게 정규리그면 2시간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정규리그에 적용시키긴 좀 힘들긴 한데 사실 이제 뭐 박정은 본부장이나 정진경 위원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기를 가서 이제 직접 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지금 자체는 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 맞고 뭐 유동혁 기자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박신자컵을 지나면서 적정한 수준의 어떤 수정과 보완을 거쳐가지고 나올 거긴 합니다. 근데 일단 지금은 손만 닿아도 파울이다. 이 부분이 너무 세게 불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심판부는 좀 기준을 가지고 그걸 불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게 불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선수들이 습관적으로 손을 대고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것 자체도 파울이기 때문에 이 습관조차도 이제 빨리 이 기간 동안에 없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그 뭐 정진경 위원이 이제 뭐 사이드 스텝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뭐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유독 기자가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농구 선수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사이드 스텝과 낮은 자세. 근데 이게 안 되면 사실상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프로 선수의 자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얘기를 하신 적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떤 제도가 들어왔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지금 이걸 계기로 해서 사이드 스텝을 강화를 시켜서 자세가 낮게 되고 그래서 발로 따라가는 어떤 수비가 된다 그러면 좋은 건데 그렇죠.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을 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현 시점에서 손을 안 쓸 수는 없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네. 손을 갖다가 많이 못 쓰는 그런 상태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손을 그럼 어디까지 쓸 수 있냐의 어떤 기준점 네네.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게 저는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거는 그 부분이 좀 확실해야겠죠. WKBL 이제 심판부나 박정원 본부장은 그 부분을 확실히 주지시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선수들도 이제 바뀌었으니까 선수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심판들조차도 지금 안 불던 걸 불다 보니까 본인들도 헷갈리기도 하고 네. 사실 고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이게 선을 딱 줘야 되는데 이분들도 심판들이 헷갈려하게 되면은 선수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좀 그런 부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박신자컵 이후로 또 이렇게 수정 보완이 되겠지만 이게 굉장히 좀 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농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격과 수비가 있는데 이 수비에서 어떤 틀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렇게 되다가 보면 이렇게 바꿨을 때 어쩔 수 없이 바꾼다고 치지만 이 바꿨을 때 기준점은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네. 그 명확한 기준점을 잘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박정원 본부장도 그렇고 심판들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이 노력해야겠죠. 선수들도 뭐 노력해야겠지만. 네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항상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빨리 하세요.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